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자,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27번째 시간. 우리가 술을 이렇게 한 잔 마셨을 때 그 술이, 알코올이 어떤 분해, 흡수, 대사, 분해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지 그 상세한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미세한 소량은 이 구강 내나 혹은 식도 내 점막에서 흡수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크진 않고 미세한 양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이제 우리가 입으로 먹게 되면 위장으로 가게 되죠. 그 위장에서 적게는 한 2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 흡수가 됩니다. 이제 20%에서 30% 정도 위장에서 흡수되고, 그리고 위장 다음에는 뭐 12지장을 통해서 소장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 소장에서 대부분의 또 70%에서 80% 정도가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흡수가 된 이제 알코올들은 이제 혈액을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제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은 위장에서부터 흡수되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위장에 이제 흡수가 되면 우리가 위장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흡수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복에 술을 드시는 것과 어떤 식사를 하고 이제 속을 채운 상태에서 술을 드시는 것, 그리고 그 채운 음식이 좀 기름진 음식이냐 아니면 좀 이렇게 다른 기름지지 않은 담백한 음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는데, 당연히 공복일수록 흡수가 빨리 되겠죠. 빨리 되고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빨리 취하거나 아니면 위벽에, 위장에 굉장히 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빈속에 술을 먹는 건 좋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술을 드실 때는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되도록 좀 기름진 음식, 그 지방이 이제 알코올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위장에서 한 20-30% 흡수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되겠죠. 나머지 것들이 소장에서 잘 흡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간에서 결국 이제 대사를 하고 분해를 하는 과정을 겪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술을 뭐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술을 많이 먹어도 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이제 원리가, 그런 이유가 이제 우리가 간에서 알코올이면 결국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 이제 우리가 가수 분해 과정을 거쳐서 에탄올은 아세트알데히드, 에탄올이 알데히드라는 대사산물이 되고, 그 다음에 알데히드가 아세트산이 되고, 그 아세트산이 결국에는 분해해서 물과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제 효소, 촉매를 작용을 하는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간에 있는 효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에탄올을 알데히드로 분해하는 효소, 또 알데히드를 아세트산으로 분해하는 효소. 근데 우리가 술을 마시고 굉장히 숙취가 있거나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분들은 이 아세트알데히드, 에탄올의 중간 분해 산물인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독성이 많고 우리 몸에 좀 해로운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산물을 빨리 분해하는 사람은 이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 중간 산물을 천천히 늦게 분해하는 사람은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잘 안 받거나 술을 마시면 숙취에 좀 많이 힘들고 시달리는 분들은 간에서 알데히드를 아세트산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좀 부족하거나 그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숙취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간이 안 좋고, 그리고 반대로 숙취도 없고 마셨을 때 얼굴색도 하나도 안 변하고 그리고 술도 주량도 세고 이런 분들이 간이 좋으시냐라는 이제 궁금함과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또 여러 가지 효소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그런 특정 술에 의해서 분해하는 효소가 조금 많은 분야가 있을 뿐이지, 그 하나의 분야를 가지고 술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그런 이제 강도를 가지고 간이 강하다, 약하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가끔 이제 술 마시면 구토가 일어나잖아요. 구토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을 역행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우리 몸을 살리고자 하는 몸의 이 보호
반응이거든요. 내가 계속 술을 먹게 되면 흡수가 계속 되니까, 이게 계속 흡수가 너무 빠르거나 흡수량이 많으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역이나 오심이나 이런 실질적인 구토로 이거를 개워내는 거죠. 당연히 구토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 몸이 편해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술이 흡수되고 이제 간에서 분해되는 것까지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술은 이제 우리가 결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되는데 내가 간이 좋다고 내가 술 마셨을 때 큰 반응이나 뭐 내가 숙취가 없거나 뭐 얼굴색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나는 간이 튼튼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셔도 된다. 혹은 또 반대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술이 굉장히 안 받기 때문에 간이 굉장히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술을 뭐 독한 술을 드시든 약한 술을 드시든 뭐 오랜 기간 드시든 짧게 드시든 어쨌든 간에 간은 우리가 술을 마신 만큼 피로해지고 손상을 받고 문제가 생긴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술을 소량을 마시면 뭐 혈액순환을 돕고 대사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포도주라든가 정말 좋은 위스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런 의견이라 하더라도 결국 간에는, 간 실질 조직에는 한 잔의 술이든 두 잔의 술이든 소량의 술이든 간에 그 간에 좋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이제 우리가 건강한 음주 습관과 또 이제 술을 드시면 안 되시는 분들도 잘 그거를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